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5월 30일 제1리그 포함 해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코하마 마리노스 대 가시와 레이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마리노스는 아라인에게도 수비적인 난조를 피하지 못하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준우승에 머무르고 말았다. 사실 마리노스가 수비력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오늘 내일 일은 아니긴 하다. 특히 수비진에서의 난조는 리그 도쿄전에서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가시와를 상대로도 여전히 미드필더진의 플레이는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역습 성향의 팀을 상대로는 늘 약점을 보이는 것이 아킬레스건이다. 가시와도 수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는 있다. 지난 경기에서도 가와사키의 미드필더 플레이에 대응이 아주 깔끔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상황이다. 그나마 압박의 강도가 높은 편이고 최근 단기 득점 페이스가 5경기 10골로 상당히 좋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원정길로 인해서 피로도가 높을 마리노스보다는 가시와가 에너지 레벨에서 좋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결국 미드필더진의 플레이는 여전히 유효한 마리노스이나 문제는 결국 수비 상황에서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레벨에서는 가시와가 더 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가시와도 어느 정도 할 만한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인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보데글림트 대 사네피오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보데글림트는 수비 상황에서도 단점이 없지는 않다. 노르웨이 팀들은 전반적으로 간격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편이다. 이 때문에 보데글림트도 어느 정도 역습 상황에 대한 대응이 아주 깔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보데글림트의 경우 60%가 넘는 점유율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팀이다. 따라서 화력으로 상대를 눌러버리는 상황을 만들 수는 있다. 사네피오르는 운영 방침에 큰 오점은 없다. 하지만 수비나 체급 차이가 나는 팀들과의 매치 성적이 문제다. 최근 바이킹이나 하캄 같은 상위권 전력을 상대로는 멀티 실점을 깔고 가는 모습이다. 역습 상황에서 상대의 심리를 격파하는 역량 정도는 있고 보데글림트와도 난전 양상을 만드는 것은 되는 편이다. 다만 보데글림트를 상대로는 최근 3경기에서 13골을 실점하는 등 수비에서의 타격이 매우 크다. 보데글림트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 결국 사네피오르의 경기 플랜이 아주 큰 문제는 없다고 하나 체급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워하는 점이 문제다. 특히 보데글림트를 상대로는 최근 실점 통제력 자체가 매우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네피오르가 난전 상황을 만든다고 치더라도 이게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보데글림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SK 브란 대 크리스티안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득점 양상이 강한 리그라서 브란도 수비 상황에서 100%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보데글림트와 같이 60% 이상의 점유를 가면서 상당히 정교하게 상대 박스를 타격하는 능력은 출중한 편이다. 지난 몰대전에서도 4개의 빅찬스를 공격수들이 전부 날린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지 전개가 아주 먹통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는 편이 나았다. 크리스티안순의 문제는 수비다. 사실 공격력이야 윙어들의 개인 기량을 쥐어짜내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올센과 윌리엄센의 이탈이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특히 박스넬을 단순하게 공략하는 팀을 상대로도 1대1 상황에서의 저지력이 모자란 것이 흠이다. 때문에 내주는 슈팅이 상당히 결정적인 위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잦다. 브란이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 브란도 수비 상황에서 위기가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점유를 하면서 정교하게 박스를 타격하는 것이 가능한 전력이고 크리스티안순은 주력 센터백돌이 나간 이후로는 박스 안에서의 결정적인 슈팅 허용이 잦은 모습이다. 이번 경기 SK 브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트롬세 대 프레드릭스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트롬세가 상당히 부진했던 케이스다. 특히 19분 만에 수적인 우세를 얻었음에도 무득점에 그친 것이 매우 실망스러웠다. 이 상황에서 는 수비력에서의 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9경기 17실점으로 경기 당 2골에 달하는 실점률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 프레드릭스타드의 역습 성과는 리그 내에서도 상당히 좋기 때문이다. 프레드릭스타드의 확실히 수비력에 대해서는 고평가를 해줄 수 있다. 19분 만에 몰데가 퇴장당한 상황에서도 높은 기대 실점을 허용했을지언정 실점을 내주지는 않았다. 사실 공격에서의 비율로 키에르 같은 선수들의 효율이 상당히 좋은 편이기도 하다. 특히 원정에서는 34%의 낮은 평균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슈팅 전환을 29%까지 끌어올리는 등 아주 역습 상황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제법 프레드릭스타드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경기 트롬세가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는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득점에 실패했다. 역습에 능하고 특히 슈팅 전환율과 효율이 좋은 프레드릭스타드의 공세에 상당히 시달릴 수 있다. 트롬세의 경우도 실점률이 경기 당 2골에 달하는 편이라서 후방 안정성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번 경기 프레드릭스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림피아코스 대 피오렌티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올림피아코스는 리그에서와 달리 유럽 대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주도권을 잡기 어려워하는 편이다. 다만 올림피아코스가 보여주는 공격의 효율은 상당히 놀라운 수준이다. 아스톤 빌라와의 4강전에서도 17개의 슈팅 중 10개를 유효 슈팅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점유가 26%에 머무른 상황에서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역량은 상당히 잘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피오렌티나의 약점이 박스 수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장기는 상당히 중요하다. 피오렌티나는 지난 칼리아리전에서도 2골을 실점하는 등 여전히 수비 상황에서의 안정감이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중앙에서의 주도권을 쥐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문제는 넘버9의 역량이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대가 앉아버리는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답답함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 상황에서 상대의 효율 높은 공세를 얻어맞는 상황이라면 우세함을 장담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올림피아코스가 이길 수도 있다고 본다. 생각보다 낮은 점유율을 가진 상황에서도 상대의 골문을 타격하는 능력이 좋은 편이다. 피오렌티나가 주도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올림피아코스의 효율과 피오렌티나의 박스 수비 불안을 감안하면 피오렌티나가 우세한 흐름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불안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번 경기 올림피아코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